포르쉐 엔진의 형태가 엔진 오일을 먹게끔 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제 차 빵레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 1리터씩은 잡수고 계신데요. 월포TV. 안녕하세요, 월포TV 나수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쉐를 생각할 때 911의 실루엣과 박서 엔진을 떠올리죠. 그렇다면 이 박서 엔진이란 무엇이며 왜 포르쉐는 이 박서 엔진만을 고집해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서 엔진은 두 개의 실린더가 반대를 향하면서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엔진 모양이 평평하고 실린더의 움직임이 박서 말 그대로 권투 선수가 원투 펀치를 날리는 이 형상에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박서 엔진입니다. 박서 엔진에 대해서 알기 전에 간략하게 엔진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자동차 엔진이 V8이다, V12다, 아니면 또는 i6다, 그래서 회전 질감이 부드럽다, 이런 등등의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V8, V12, L6 이런 것들이 바로 엔진의 형태를 분류한 그런 말인데요. 보통 앞에 알파벳이 엔진의 모양, 형상을 의미하고 뒤에 숫자는 엔진의 실린더 개수, 즉 기통수를 의미합니다. 엔진의 형상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위에서 언급한 V나 L형이 보편적이고 특이한 케이스로 바로 F형이 있습니다. V형은 엔진을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V자처럼 벌어져 있어서 V형 엔진이라고 부르고, L형의 경우에는 직렬의 실린더 배치 때문에 리니어 또는 인라인이라고 해서 I형 또는 L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F형은 수평대양 엔진인 플랫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오늘 다룰 박서 엔진의 경우에는 이 플랫 엔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형 중에서 박서 엔진과 그렇지 않은 V플랫 의 차이점은, 박서는 마주하는 피스톤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V플랫은 그렇지 않고 V형 엔진처럼 피스톤 움직이는 순서가 다른데 각도만 180도인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평대형 엔진의 역사는 무려 122년 전인 1896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최초의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약 10년 뒤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포르쉐는 언제부터 이 수평대양 박서 엔진을 적용을 했을까요? 바로 처음부터입니다. 포르쉐의 역사를 지금까지 함께한 엔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포르쉐의 처음 차는 이전 시간에도 소개를 한번 드렸었던 356 모델인데요. 익히 아시다시피 포르쉐 박사가 포르쉐 설립 이전에는 히틀러의 명령으로 독일의 국민차 비틀을 만들었었죠. 이 비틀에 들어간 엔진이 바로 1.1리터 4기통 박서 엔진이고, 그 후 포르쉐가 포르쉐 356을 만들면서 개선된 박서 엔진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1964년 최초의 911 모델을 출시하면서 등장한 이제 6기통 박서 엔진은 911 타입 G, 964를 거쳐서 993까지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약 40년간 911 모델의 심장을 담당했죠. 그렇게 기술과 명성을 쌓아온 포르쉐 6기통 박서 엔진은 많은 포르쉐 매니아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초기의 이 6기통 박서 엔진은 공랭식으로 현재 대부분 차들이 순행식 엔진과는 조금 다른데요. 냉각팬을 통해서 실린더 외부로 공급한 공기로 엔진을 식히는 공랭식 엔진은 부드러운 회전 질감과 가벼운 무게, 그리고 또 특유의 엔진음, 이런 것들로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었는데, 2000년대에 접어들고 나서 996 모델이 출시하면서 포르쉐는 더 이상 공랭식 박서 엔진을 생산하지는 않았습니다. 과급 장치, 즉 터보의 보급이나 고압축비 고배기량 엔진에서 이 효율적이지 못한 공랭식의 냉각 성능, 그리고 순행식 엔진에 비해 탄화수소 발생량이 많은 점, 그런 것들이 이유였죠. 처음에 이제 순행식 엔진을 적용할 때 많은 매니아들이 엄청 반발을 했었죠. 이런 순행식 엔진은 이 시스템의 무게가 좀 상당할 뿐만 아니라 공랭식 엔진 특유의 이런 엔진음까지 없애버렸기 때문에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반발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환경 규제로 78 박스터와 카이맨 노멀 S 그리고 GTS 모델에 다운사이징된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했었고, 911 노멀 모델에는 6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죠. 이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될 때도 사실 이 매니아분들의 반발은 굉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인 타이칸으로 넘어가면서 한 번 더 또 반발이 있었죠. 저를 포함해서. 하지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르기도 해야 하고, 또 포르쉐가 만들면 또 잘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박서 엔진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포르쉐는 이 박스 엔진을 아직까지 고집을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중심 설계죠. 이제 박스 엔진의 구조는 스포츠카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실린더가 평평하게 놓여있기 때문에 낮은 차체 디자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게중심을 낮춰서 또 코너를 돌아 나갈 때 보다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가능케 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을 더 말씀드리자면 빠릿한 반응이라고 해야 할까요? 엑셀의 반응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점인데요. 박서 엔진은 일반적인 V형 엔진의 크랭크 샤프트에 달리는 카운터 웨이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엔진이라는 거는 이제 4개 이상의 실린더들이 폭발 행정을 통해서 하나의 축을 돌리는 그런 회전력을 발생시켜야 바퀴를 굴릴 수 있게 되는데요. 이 폭발 행정으로 피스톤이 밀려나기만 한다면 진동이 매우 심해지고 축의 회전도 불규칙적이고 불안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V형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 진동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회전을 만들기 위해서 카운트 웨이트라는 쉽게 말하면 무게추죠. 그런 것들이 달리게 되는데 피스톤이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비슷한 질량을 움직여서 진동을 상쇄시켜주고 회전력을 유지시켜주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박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카운터 웨이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박서 엔진은 피스톤이 서로 마주하는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카운터 웨이트가 없어도 이 진동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안정적인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크랭크 샤프트가 더욱 가벼워지고 고회전에 부드럽고 빠릿한 엔진 필링을 만들어준다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서 엔진의 평평한 구조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엔진의 너비가 넓어지고 차량의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면서 엔진의 패키징이 어려워진다는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또 실린더가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밸브 트레인의 수도 늘어나서 그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기도 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조 단가가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일반적인 차들과는 달리 앞뚜껑이나 뒷뚜껑을 열어도 위에서는 엔진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비성은 매우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의 엔진의 형태가 엔진 오일을 먹게끔 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제 차 빵레 같은 경우에도 3개월에 1리터씩은 잡수고 계신데요. 박스 엔진은 이 연소실이 누워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상대적으로 쏠리게 되죠. 그래서 엔진 부품 윤활 후에 잔여 오일이 V형 엔진이나 L형 엔진에 비해서 연소실로 유입되기가 쉽고 일반적인 V형 또는 L형에 비해서 오일 소모량이 많아진다는 점이 또 단점의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박스 엔진의 수평대항 구조로 인해서 중력 편마모 현상이 있다고들 흔히 알고 계신데 이거는 약간은 오해가 있습니다. 엔진 내부의 작동 과정 중에 발생하는 편마모에 비해서 이 중력 편마모는 매우 작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다만 996이나 997 모델들 중에 보급형 M96, M97 엔진을 장착한 차량들의 엔진 스크래치 이슈가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이 명확하게 이 엔진들의 스크래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미케닉들 사이에서는 스크래치 이슈가 있는 엔진에서는 포르쉐의 전통적인 설계 방식이 아닌 약간 다르게 설계되었던 당시의 IMS가 엔진 스크래치의 이유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M96, M97 엔진을 제외한 다른 포르쉐 박서 엔진에서는 이슈가 될 만큼의 명확한 엔진 스크래치 케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포르쉐 오너분들께서는 오일 관리에만 신경을 써주시면 큰 문제 없이 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이 다른 제조사들이 포르쉐와 달리 이 박서 엔진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단점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용성을 챙겨야 하는 데일리카에는 박서 엔진의 패키징과 정비성이 굉장히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카이엔과 파나메라, 마칸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와 같은 엔진의 형태인 L형 4기통 그리고 V형 6기통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능 면에서 단점보다 훨씬 이득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포르쉐가 투도어 차들에는 박서 엔진을 고집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박서 엔진만 있으면 다른 회사들도 같은 성능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다음 시간에는 엔진의 단짝 친구인 트랜스미션, 박서 엔진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준 포르쉐의 PDK 미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포TV 나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